예, 안녕하십니까.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죠.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지난 시간에 한 것이고, 페이지를, 상고부터 이번 시간 보면 되겠습니다. 상고 이유 첫 번째 문제 보실까요? 전문 문제였습니다. 그죠? 조금 올리면 전문도 같이 보십시다. 이 전문에 민사소송법 424조 1항 각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 이유 아닌 걸 골라봐라 했는데 이 전문 보십시다. 판결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절대적 상고 이유라고 합니다. 1번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번 2호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1번 해당되고 3호 전속관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호 법정 대리권 또는 소송 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 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요에 흠이 있는 때 4번의 4호 그다음 5호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그다음 6호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없는 것이 3번인데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이거는 상고 이유 정도가 아니죠. 그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상고 이유라는 조문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고심 절차. 상고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십시다. 인지액은 일단 1심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배이다. 상고장엔 2배이다. 2번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죠? 항소법원에 제출하라. 상고장은. 다음 3번 상고 사건에 있어서 상고 이후에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에 심리 불속행 사유입니다. 그죠?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한다. 상고심의 특이한 심리 불속행 사유 3번이었습니다. 다음 4번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 맞는데 2주일이 아니라 20일이죠. 그죠? 상고 이유서는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천천히 보십시다. 1번 상소장은 상소법원에 잘못 제출한 거죠. 그죠?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거다. 신데 상소법원에 잘못 제출하여 상소법원이 원법원에 송부한 경우에 상소기간 준수는 원칙적으로 상소장이 그렇죠. 원법원 했는데 원심법원 이겠죠. 항소심이라면 1심
상고심이라면 항소심, 원심법원에 제출될 때가 그것이 기준이다. 그렇다. 그 다음 2번.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승소한 피고. 상소의 이익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독당 참가해서 패소하였으나 상소나 부대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합일 확정의 필요를 위하여 유리하게, 그렇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인데 합일 확정 때문에, 그죠? 합일 확정 필요를 위해서 유리하게 원심 판결이 변경될 수 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합일 확정 원칙에 의해서 후퇴되는 그런 명제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4번.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새로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 확정을 할 수 없고, 그렇고 이 원칙에 적용되는 게 직권조사 사항에도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맨 끝에 해설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요겁니다. 요거 431조 규정인데 이 조문의 제목을 보니까, 그죠?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라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대해서는 4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431조의 내용이 심리의 범위, 사실심의 정권 이러한 내용인데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죠?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도 4번 질문 보십시다. 직권조사 사항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항고. 네, 이제 항고 보십시다.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요. 옳지 않은 것은, 네, 1번 통상 항고. 원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상 항고다. 2번 즉시 항고는 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고, 3번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이것이 아마 맞아요. 14년 판례, 그죠? 새로운 판례입니다. 여기 예. 결정 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전압입니다. 나름 저것도, 그죠? 새로운 판례인데 18년 능력시험에 나왔어. 그 다음 4번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와는 달리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예, 한번 보십시다. 1번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인이 재항고장에 재항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닌 한때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항고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항고 이유서가 제출하지 아니었으면 원심법원은 그 재항고를 각하. 맞다. 2번 판결의 경정,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죠? 이걸 특별항고. 불복수단이 없을 때 하는 게 특별항고 아닙니까? 그죠? 특별항고로 보아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고부로 송부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해라. 맞다. 저것도. 다음 3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불복할 수 없으므로 그것 또한 항고는 특별 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 송부하라. 맞다. 다음 4번 지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보십시다. 항소 기록이 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항소부에 송부된 후 항소인이 소송 구조 신청을 한 경우 위 항소부가 한 소송 구조 기각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즉시 항고를 한 때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때에는 고등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즉시 항고할 수 있어. 그죠? 한 때에는 여기 빠진 문장이 있어.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청인이 즉시 항고를 한 때에는 그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유가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때 그때에 고등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다는 거죠. 그죠? 실무지침을 굉장히 어렵게 좀 꼬아놓은 지문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소송구조 기각결정에서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고등법원으로 기록 송부할 것은 즉시 항고를 했을 때가 아니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즉시 항고가 한 것이 패소 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을 때 고등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보고 갈까요? 소송 구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맞다. 전문에 있다더라. 이 경우 원심은 신청 기록만 송부하고 하면 되고 항고법원이 심리에 필요한 경우 본안 기록 중 필요 부분의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예규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 그때는 미리 본안 기록의 등본을 송부함이 상당하다라는 우리 실무지침서의 내용을 어렵게 물으셨습니다. 제도의 고안 굉장히 어려운 일본어인데 그죠?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런 우리나라 말은 아니에요. 그죠? 다시 뭐뭘 한다. 다시 생각한다. 제도의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자도 어렵죠. 그죠? 다시 생각한다는 뜻인데 우리말은 아닙니다. 제도의 고안.
일종의 경정 같은 거죠. 그죠?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해서 경정해 주는 거죠. 그죠? 제도의 고안에서 명백히 잘못된 것은 한자인데, 그죠? 예, 1번. 원심법원은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경정에는 원재판의 취소 변경도 포함된다. 맞다.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를 저는 어려운 한자어를 써가지고 제도의 고안이라고 합니다. 다음 2번. 적법한 항고에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맞죠? 항고가 적법해야죠. 그죠? 항고가 부적법한데 제도의 고안? 그건 안 되겠죠. 다음 3번. 판례에는 통상 항고는 물론 즉시 항고, 제항고, 특별 항고의 경우에도 제도의 고안이 허용된다. 예. 쭉 맞습니다. 그죠? 통상 항고, 즉시 항고, 제항고. 근데 특별 항고의 경우에는 제도의 고안을 할 수 없다. 특별한 비상구제 수단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특별 항고를 했는데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4번 보십시다. 판례는 상소장의 인지 부족으로 각하 명령이 내려진 후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요거 가지고 제도의 고안 가지고 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하다. 제도의 고안 한 문제밖에 없네. 그죠? 일단 다시 생각해 보니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옳은 것은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1번 읽어볼까요? 결정 명령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가 없지만, 맞지만 민소법 제 몇 조 1항에 따라 2회 쌍방불출석 후 기일 지정 신청에 따라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한 법원의 조치는 여기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결정 명령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데 아닌 것에는 항고를 할 수가 없다. 근데 2회 쌍방불출석 기일 지정에 신청에 따라 새로운 변론기일 지정한 법원의 조치, 여기에 결정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음, 옳은 것은 2번인데, 재판장이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제도의 고안이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고안은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그렇죠, 재항고에서 할 수 있다. 아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저게 옳은 말이다. 저게 제도의 고안이다. 그 다음 3번. 항고의 대상은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이고, 따라서 민소법 142조의 변론 재개 신청과 같은 소송 절차에 관련된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그죠? 여기까지는 맞아. 그죠? 따라서 변론 재개 신청과 같은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
요 결정은 이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고하지 마라. 그 다음 4번. 항고의 경우에도 항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대방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을 항고장에 기재하는 한편 소송 서류 등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상대방 표시도 없고 엄격한 어떤 판결 절차와 같은 이해관계 대립을 상상할 수 없죠. 그죠? 항고에는. 그래서 기재하지도 않고 송달도 하지 않는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수명법관과 수탁판사 재판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를 할 수 없고, 그죠? 맞죠? 그때는 수소법원에 이의 신청해라. 다음 2번 즉시 항고는 재판 고지로부터 일주일의 불변 기간 내에 제기한다. 그렇다. 3번 항고가 제기되었을 때 원심법원이 원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원결정을 경정하는 이른바, 그렇죠, 이른바, 얼마나 어려운 단어면 이른바 제도에 고하는 통상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이거 타당하지 않은 것은 특별항고의 경우는 하지 마라. 다음 4번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대법원 기준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걸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맞다. 불복 신청이 안 되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죠? 당사자가 특별히 특별항고라 쓰지 않더라도 특별항고로 봐준다는 거죠. 자, 먼저 보시고, 예, 보시죠. 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즉시항고는 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 허용되고 집행정지 효력은 있다. 민사소송법상 그렇다는. 그 다음 2번 항고가 부적법한 경우, 항고가 부적법한 경우 원명령을 한 재판이 항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도의 고안으로 원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항고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경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원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항고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원재판 경정할 수 없는 거죠. 항고가 적법한 경우에 제도의 고안이 있는 거지. 항고가 부적법한데 무슨. 그 다음 3번 항고 사건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이므로 변론의 열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당연하신 말씀이다. 4번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심리 불속행 결정도 가능하다. 맞다.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페이지가 끊어졌네. 1번부터 봅시다.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별히 아까 나온 문장이네.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 부분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그렇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라. 많이 본 문장이다. 그 다음에 2번 관할 등과 같은 소송 요건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을 비롯한 특별항고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해서 심사해야 하고 그러하고 단순한 법률 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 결정을 파기할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45조 1항의 각하결정 또는 소속법원 합의부의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는 항소법원의 결정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맞다. 그 다음 4번 항고부문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 및 결정에 대하여 정당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이라 하더라도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해관계인이 재항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항고인이 하는 거지. 재항고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당연하죠. 그죠? 항고인이 재항고하는 거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난 재항고하겠어. 무슨 말씀이신지. 봅시다. 다음 재항고 특별항고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보십시다. 재항고인이 재항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데는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그죠? 10일 이내에 항고유서를 어디? 원심법원에 제출해라. 맞다. 2번 재항고는 재판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또 원심법원. 3번 판결 경정 결정에 대하여는 불이익 받은 당사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으나 경정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판결 경정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제출되면 특별 항고로 보자. 그래서 대법원으로 기록 송부하라. 맞다. 다음 4번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면서 잠정 처분으로서 강제집행 정지를 구하는 신청 기각 결정 불복할 수 없죠. 이거는 그죠?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즉시 항고는 명문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렇게 즉시 항고를 했다. 그 경우에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이니까 역시 특별 항고로 봅니다. 이 경우도.
특별 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한다. 잘못된 것은 문제 쉽다, 그죠? 바로 보이네.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 1번 즉시항고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 2번 통상항고는 기간 제한 없고 언제든지 실익이 있으면, 3번 통상항고 집행정지 효력 없다. 간단한 문제였어. 아우, 한자를 이렇게 막 써주셨네. 제도의 관. 문제 원문에 저럴까요? 그렇죠. 한글로 쏘니까 더 이상해. 저게 무슨 말이야? 한 챕터가 끝이 났습니다. 예, 이제 재심 파트. 재심까지 왔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예, 재심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증의 위조 변조나 거짓 진술 등 사실 인정에 관한 것을 재심 사유로 할 때에는 상고심 판결이 아니라, 그죠? 사실심 법원의 판결, 이거에 대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해라. 사실 인정이니까. 맞고. 그 다음 2번 제1심의 전국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을 한 경우에도 1심 판결이 재심의 대상인가?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항소심이 재심 대상이다. 재심의 대상. 그 다음 3번 재심의 소를 제기한 후 재심 이유를 변경하는 것은 소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출소기관은 새로운 재심 사유를 주장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군요. 예. 재심 이유 변경은 소변경이다. 새로운 재심 사유를 주장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4번 대리권에 흠이 있거나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출소 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다. 대리권의 흠,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과 어긋남, 기판력의 저촉, 그 말이죠, 그죠? 그럴 때는 출소 기간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리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 그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 교재에는 지금 1번으로 답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니까 답이 없는 문제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번 소송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를 포함시켜 소송상 화해를 한 경우 소송 대리권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는 화해를 한 날로부터 5년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지금 이걸 답으로 해놨는데 조금 넘겨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여기서부터입니다. 1번 해설 한번 보십시다. 소송 대리인이 고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소송상 화해를 한 경우 재심 기간 소정의 대리권 흠결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화해가 성립된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이 소송 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원고들로부터 그 소송사건만을 위임받아 그 소송이 목적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준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대리인의 소송행위를 하며 특별수권 흠결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기간 제한이 적용이 없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답 1번 일어났어. 그러니까 1번도 맞는 거예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면 답 없음 이렇게 되겠다. 그죠? 다 옳은 지문인데 한 2번부터 보십시다.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판결과 확정 판결에 어긋나는 때 그러한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지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다. 맞다. 규정상 그렇잖아. 그죠? 다음 3번. 당사자가 재심 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럴 때는 재심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다. 4번.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을 때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렇다. 재심 사유 조문 문제였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없는 걸로 처리하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재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안날로 30일 확정 시 5년 제기해야 된다. 원칙이다. 그 다음 대리권의 흠 기판력에 어긋나는 때 그거는 기간 제한이 없다. 맞다. 그 다음 3번 확정된 이행공고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게 답인데 보고 갑시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읽어봅시다.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공고 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거나 그 전제로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익 반환 청구로 할 수 있는 거지 기판력이 없는 확정된 이행공고 결정에 대해서 준재심배소로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틀린 것이고 4번 환송 판결은 재심의 대상을 규정한 민소법 422조 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 환송 판결은 재심 판결의 대상이 아니다. 또 재심 문제입니다.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굉장히 긴데 이거는 다 봅시다. 1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형식적으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해당하나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 번 봤다. 2번. 2번 지문. 민소법에서 법정 대리권의 등의 흠결을 재심 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이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는 당사자 측이 승소한 경우에 그 상대방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 종전의 판결이 전국적으로 자신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권 흠결을 재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게 결국은 판례 문장을 지금 잘못 써놓은 거예요. 그죠? 이게 틀린 것은 해서 이걸 지금 틀린 걸로 골라야 되는데, 한번 원문을 한번 보십시다. 요만큼입니다. 예, 민소법에서 법정 대리권 흠결을 제시해. 예, 그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 흠결인 당사자 측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아까 봤으니까 맞으므로, 그 상대방의 일을 재심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런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하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랑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전국적으로 상대방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라고 판례가 판시하였으므로,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3번.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그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몇 탕, 몇 토 소송의 재심 사유인, 그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 누락 해당한다. 맞다. 4번.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 대상 판결에는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소법제 몇 조, 몇 탕, 몇 토, 판단 누락. 그 다음, 전의 확정 판결의 어긋남의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하다. 심리 불속행 사유일 경우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2010년에 그런 문제가 났네. 그죠? 조금 더 보십시다. 소액 절차, 소액 절차에서 조금만 더 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1번. 채무 부존재,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그죠?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소송 목적의 각과 무관하게 아니다. 그죠? 채무 부존재 확인이니까. 좀 복잡한 사건이라고 봐야죠. 그죠? 처분권주의도 그렇고 모든 민소법상 이념들이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작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채무를 확인하는 소인데 부존재 확인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좀 복잡한 사건으로 봐가지고 소액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맞습니다. 2천만 원이 틀렸네. 그죠? 3천만 원으로 바뀐 지 좀 됐죠. 18년도 문제군. 그쵸? 최근에 바뀌었어. 얼마 안 됐어. 다음 3번. 소액심판법에서
일부 청구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신의칙에 어긋난다. 저 법을 적용받으려고 일부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4번 2심 이상의 신급에도 적용된다? 그렇지 않다. 1심 사건이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 이걸로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3천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사회행위 취소 청구, 토지 인도 청구, 요거는 소액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음 2번 일부 청구, 그렇죠? 서로를 각하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이행 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피고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때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하다. 그 다음 4번 실무상 소액사건에서 전속관할 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의 주소지가 전속관할로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문제죠. 그죠?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송하여야 한다는데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시송달 때는 이송하지 마라. 대부분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겠죠. 사건이. 그죠?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그렇죠?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않는다. 일부 청구 각하해라. 다음 3번 정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가름하여 제출되는 서면은 신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나 서정은 아니죠. 그죠? 서정에 관한 증거 조사에 의할 것이 아니다. 그러하다. 서정이 아니죠. 그죠? 이 서면은. 신문에 가름하여 제출하는 서면이니까 당연히 신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거죠. 문서의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아니므로. 그 다음 4번 재심 대상 사건이 소액 사건이더라도 소액사건 심판법은 재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이 됩니다. 한 문제만 더 보고 끊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행 공고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틀린 거 하나 골라보시죠. 1번 구수제소의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경우에 법원 사무관의 면전에서 진술하고 그 다음 사무관 등은 제소조서 작성하여 이에 기명 낙인한다. 구술제소의 예외가 있어. 그죠? 소재기 방식에서 서면이 원칙이지만 소신법에 구술제소의 예외가 있었다. 그 다음 2번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 시간 외. 아, 공휴일에도 소신법엔 또 그런 제도가 있군요. 개정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3번. 금전 기타 청구 분할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다음 4번. 조서는 당사자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하다. 조서의 기재 생략, 소신법의 규정이었네. 예, 소액사건 심판법도 우리 민소법 시험 범위에 들어온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늘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또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